네,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 글로벌 군사지정학에서는 어떤 해냐? 중국의 마피아 개꿈이 박살난 해입니다. 이게 마지막 표현이 언제 나왔냐면 지난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왕이가 브뤼셀을 방문해서 이제 EU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상당히 살벌한 얘기들을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will not allow, 용인할 수 없다. Russia to be defeated. 그러면서 그 이유는 백모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그 점에서는 제가 왕위를 표절을 했거나 혹은 왕위가 저를 표절했거나, 근데 왕위 발언 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왕위가 저를 표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이기면 미국은 중국 동아시아 서태평양에 초집중하기 때문에 결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다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7월에 불과 5개월 전에. 불과 5개월 전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 패권의 점진적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프 더 레코드로 사적인 자리에서 했습니다. 공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억압하고 있다. 서프레스. 미국의 일방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행태에 모든 국가가 저항해야 한다. 세계 평화와 발전을 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사적 자리에서는 미국 패권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왕위가 이제 유럽을 이게 협박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잖아요. 결국은 중국은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도록 사실상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 미국 패권은 끝났다. 다국체제 시대다. 유럽은 줄 잘 서야 된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발을 깊게 담그면 이건 이길 수 없는 갈등에 발을 깊게 담그는 것이다. 알아서 처신해라. 브뤼셀에서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뻥을 질렀죠. 모든 마피아들은 당장 세계를 다 정복할 것처럼 뻥을 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뻥이 드러나게 됐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중국이 무슨 계산이었냐, 중앙아시아를 삼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었잖아요. 시뻘건 이상한 비단 깔아놓고. 오늘 제가 그 사진은 안 썼는데, 이게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의 앞마당이란 말이에요. 옛날 소련 영토라고요. 그런데 2023년 3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그때 푸틴과 무슨 얘기하고 나서 모스크바에서 아직 중국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발통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마피아죠. 두 번째는 러시아의 북극 자원을 삼키는 게 또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거 다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러시아 몰빵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살벌한 건데, 미국을 노리는 전략적 고지를 확보하며 중국에서 미국을 겨냥해서 ICBM을 때리면 러시아를 관통해서 북극 궤도를 탑니다. 북극을 넘어가는 궤도를 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지도에 이 빨간 적어져 있는 거, 별돼 있는 게, 이게 북극 언저리의 러시아 군사기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중국이 이제 꼬붕으로 거느리게 되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그 거리는 엄청 가까워지고, 반면에 미국 쪽에서 중국을 때릴 때 러시아가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요격을 할 수도 있고 또 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덴마크로부터 지금 그린란드를 사들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군사지정학적 게임을 잘 모르면, 이 구도를 모르면은 트럼프가 또 영감이 욕심난다. 그래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이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그린란드를 미국이 먹게 되면 그냥 중국이랑 러시아는 깨갱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와 아마 딜이 쳐질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덴마크와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군사 지정학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미국이 다 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이게.
중국의 또 네 번째 계산은 뭐냐면 이게 이거죠. 이게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이 빨간 주단에서. 저게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 어떻게 저런 그 미적 감각 혹은 악마적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살벌해요. 시뻘건 그 주단에서. 예. 아까 그 한 2, 3천 평을 빨간 주단으로 깐 거예요. 아, 섬찟하죠. 피바다 위에서 회의를 한 거죠. 동시다발 분쟁을 통해 미국을 소진시킨다라는 모델을 증명하려고 이번에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중국이. 러시아를 시켜서 우크라이나에서 도발하고, 뭐, 이란을 앞세워 가지고, 또 그 이란이 뛰면 이제 그 중동의 그 테러 3대장이 움직이잖아요.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그리고 또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나 이런 거 내세워서 또 사고치고. 그러니까 동시다발 분쟁을 통해서 미국을 소진시키고 미국의 힘이 인도태평양,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모델을 증명하겠다고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마피아 계산법이죠. 마피아 개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냐? 살벌한 일이 벌어졌죠. 이 황홀한 개꿈은요, 세상 바뀌어도 야, 깨 하고 이제 다 뭐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도 혼자서 침 질질 흘리면서 계속 개꿈 꾸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개꿈이죠. 황홀하면. 세상이 바뀌었는데 깨지 못하고 그냥 지속돼요. 언제 바뀌었냐? 6월 말부터 6월 하순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란 핵시설 파괴 때부터. 이 이란 핵시설 파괴가 이게 무시무시한 일인 게요. 중동이 망가지든 말든 미국은 큰 그게 없어요. 오히려 중동이 망가져가지고 유가가 튀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그 석유 생산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그런데 미국이 전략 자산에 준하는 그러니까 B2 스텔스 폭격기와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이란을 취업해버려가지고 이란 핵시설을 깼잖아요. 이게 그러면 누가 최대의 수혜자냐? 유럽과 한국과 일본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중동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 에너지 의존이 높은 거기서 미국의 어떤 위상, 헤게모니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패도 될 일이었거든. 패버리잖아, 그냥. 그게 왕위가 브뤼셀 방문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의 브뤼셀 방문 6월 30일에서 7월 2일에 일어났는데 미국의 이란 핵시설 파괴가 6월 22일입니다. 미국이 저 정도까지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뭐냐? 사우디, 이스라엘, 요르단,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해서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온건 아랍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략적 체제가 만들어지죠. 아브라함 체제가. 강화되죠. 미국이 이걸 하니까 유럽에선 바로 화답이 들어왔죠. 6월 25일 날 6.25에 맞춰가지고 아마 나토 정상회담을 열은 것 같아요. 왜냐면 6.25가 이 서방의 선수들이 보면 저건 스탈린의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담이 6월 25일에 맞춰서 열렸는데 그때 유럽의 동맹 기반 자주국방 노선이 이제 천명이 되죠. 유럽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올리겠다라고 그때 노선을 이제 천명을 합니다. 이 동맹 기반 자주국방 이게 K 국방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자주국방이라 그러면 미국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주국방이 아니죠.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되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비토권 혹은 결정권 혹은 발언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미국이 멈칫거리거나 머뭇거리더라도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한국 자주국방의 기본 컨셉이잖아요. 동맹 기반 자주국방인데 이 용어는 백모의 용어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게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인지 모르겠어요. 6월 25일 날 열린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담, 6월 25일에 시작된 나토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유럽의 우크라 전쟁에 관한 오너십이 확립이 됐다고. 이게 언제냐면 7월 14일입니다.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와 만났을 때 이 얘기가 정리가 됐어요. 뭐냐면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 그럼 우크라 전쟁의 원한 누구냐? 유럽이다. 그때 결정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쭉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앞단도리를 다 한 다음에 중국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둑에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아생 연호 살타. 내가 살 집을 만들어 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해야지 상대방 잡겠다고 내 집 안 챙기고 쫓아다니다가 어느새 보면 나는 대마돼 가지고 저기 몰려가지고 죽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둑은 항상 아생연후살타죠. 똑같습니다. 미국이 앞단도리를 한 다음에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동 그 바로 정돈하고 그다음에 유럽 우크라에 대해서 유럽이 우크라 전쟁에 관한 오너십을 갖추고 유럽이 동맹 기반 자주 국방의 길로 나서도록 만들고 그리고 중남미 손보고 그 파나마 운하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네수엘라를 마두로 체제를 거의 이제 그 체제 변경 공작을 지금 엄청 하고 있죠. 마두로 체제라는 게 결국 중남미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최강 파트너고 어마무시한 그 중원유 그러니까 무거운 원유 예. 그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 하느라고 미국은 힘쓰고 있냐? 힘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중동은 이스라엘 내세워가지고 바람 잡다가 B2 날려가지고 그냥 작살낸 거고. 중남미는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요. 이거 지상군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라크 모델처럼 미군이 들어가서 국가 건설을 하는 그런 걸로 안 나갈 거예요. 하면은 미군이 들어간다면 치고 빠지는 참수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저렇게 포위해 놓고 석유 그 계속해서 저기 그 원유 수송선 납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이제 공작적 차원에서 하죠.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히스패닉 그러니까 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공작 교원을 뽑으면 이거 뭐 10,000명, 20,000명, 10만 명 뽑죠.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런 식의. 그래서 제가 이건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이 베네수엘라를 바로 정돈하게 되면 쿠바가 바로 정돈돼요. 쿠바가 베네수엘라 등에 엎혀서 가고 있거든. 그러면서 중남미가 바로 정돈되는 거예요. 아마 뭐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포위해 놓고 흔들어 가지고 결국 작품을 만들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국이 크게 자원을 낭비를 해서 국력이 소진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군사지정학 게임에서. 특히 이뤄낸 성취에 비하면 정말 쓴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 돈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이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골든돔 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고 이런 거 하고 저게 그럼 따로 다를 텐데요. 항모 전단의 시대를 끝낸 거예요. 끝내서 그러면은 새로 이제 해상 작전단 SAG의 시대를 열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급의 저 전함은 저게 한 4만 톤 가까이 되잖아요. 톤수 보지 마시고요. 전체 코스트는 사람만 가지고 보면 알아요. 저게 800명이거든요. 그런데 항모는 4,000에서 5,000이에요. 그러면 저 전함 5척 정도를 운영하는 코스트면은 항모 한 척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모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 몸집이 큰 전단으로 안 가겠다라는 거라고. 그 몸집이 그것의 5분의 1, 뭐 4분의 1 정도 되는 복수의 발빠른 전단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단의 이름이 Surface Action Group입니다. SAG입니다. 그럼 이거 왜 하냐? 중국 겨냥하려고. 중국이랑 한판 붙으면은 그 선이 어디냐면 제1도련과 제2도련 사이에 중국 저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중국 연안에서 최소한 1,000km, 500km까지 미국 해군 함정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근데 항모가 거길 못 들어가요. 이게 1,600km 정도를 맥스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중국이 그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그 극초음속 혹은 탄도미사일을 한 1,600km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한다고요.
항모가 우리 서해에 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한 10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 서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그게 옐로우시인데요. 우리 남해예요, 그게. 그러니까 국제 해도에는 남해가 없어요. 국제 해도에는 그러니까 그냥 국제 해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옐로우시가 있고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Sea of Japan이 있다고요. 그럼 동해는 그 이름 쓰자고. 그러면 둘이 어디서 경계냐? 목포 진도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여수가 동해에 있는 도시라니까요. 충무 동해에 있는 도시예요. 국제 해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귀포 언저리에 와서 혹은 제주 언저리에 와서 제주시 언저리에 와서 조금 서쪽으로 나오면 그게 서해에 진입했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주도의 서쪽 지역. 그러면 서해가 됩니다. 그 경계선이 제주 같으면은 그게 제주시 서귀포 정도가 경계선이 돼요. 서귀포 쪽은 이제 동중국해고요. 제주시에서 이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항모가 중국의 중국을 겨냥한 리토럴 시라 그러죠. 좀 연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감히 말씀드립니다. 분산형입니다. 야, 어떻게 전함이 4만 톤, 5만 톤이야? 초집중 아니야? 그것만 보면 초집중처럼 보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미 해군은 무슨 중심이었어요? 항모 전단 중심이었잖아. 항모는 한 척에 4,000명, 5,000명이 타잖아요. 이거는 800명이 탄다고. 700명, 800명. 600명까지도 줄어요. 그러니까 항모의 한 8분의 1 규모, 6분의 1 규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노드로 삼아서 전진 배치하겠다는 거죠. 중국 겨냥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개꿈 꾼 거예요. 아까 왕이는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 미국의 국력은 소진되고 미국의 패권은 저물어 가고 있고 유럽은 결국에 가서는 아주 착하게 처신할 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동은 우리 이란 동지들이 나서 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 볼 거고 뭐 이런 개꿈을 꾼 거예요. 2025년은 무슨 해냐? 중국의 개꿈이 파산한 해입니다. 지금은 왕이가 저런 소리 안 하고 다니잖아. 저런 소리가 언제가 마지막이냐? 브뤼셀에서 7월 달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